네,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암호화폐 뉴스도 준비를 했는데 미국 시장 그 연말 마무리 네네네. 자료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저희가 녹화됐을 때는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방영이 되겠지만 한번 우리 지나간 날들 돌아보고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와는 별개이고 사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암호화폐와 또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또 월가의 그런 인사이트들을 같이 조금 버무려서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내년부터는. 근데 일단 오늘 한번 보시면은 일단 12개월 동안 나스닥 종합지수가 31%, S&P 500 지수는 25%, 다우존스는 14%의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늦여름쯤에였을 거예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내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살짝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연준의 어떤 스탠스들도 있었고 발언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표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위기를 조금 넘겼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었고 일단은 강세장이 시작이 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애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요 기술주의 강력한 기업 실적과 엄청난 모멘텀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또 좋은 게 이게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도 그걸 좀 받쳐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도 나쁘지 않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랠리가 이어질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요 지표는 S&P 500 지수가 기록한 가장 많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뉴스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그거를 몇 번이나 달성을 했느냐. 근데 사실 가장 음. 좋았을 때는 1995년도였어요. 음. 77번이었고 2021년도에는 70번. 이게 순번대로거든요. 64년도에는 65번, 그리고 17년도엔 62번이고 2024년도에도 57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21년도에는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사상 최고치를 냈던 성적표대로 한다면은 이제 다섯 번째 좋은 성적표로 역사상 뉴욕 증시상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 마지막 즈음에 우리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느냐가 나타납니다. 올해 성적표거든요. 엔비디아의 성적표 보이시죠?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고점론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금 고점 돌파를 해줍니다.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죠. 시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보다 이 기술주들의 성적표가 올해는 조금 더 좋았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에 좀 소형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2.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점선 있죠. 요 점선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정된 이후의 흐름들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큰 대형주보다는 이제 테슬라 제외하고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들 왜 올랐느냐? 일단 트럼프 쪽은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있었고 아시다시피 에너지주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은행주들 이게 그 볼커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트럼프 바로 직전 그 버락 오바마. 오바마 아. 이제 대통령에서 네네. 볼커롤이라고 해서 예금 취급 기관들 있잖아요. 그 은행들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의 계열사들한테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런 위험 자산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다음 이제 대선 때 집권하면서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볼커룰을. 그래서 그 볼커룰이 또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은행권의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기대감도 때문에 은행주들도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금리는
금리는 올랐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는 올랐고, 근데 이제 그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선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 때 요런 종목군들이 반짝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때 올랐던 폭만큼 또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성적표를 뉴욕 증시에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영은 그 너무 이제 과하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훨씬 더 강세를 나타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선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이 다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과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경제 뭐 학자들의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트럼프 이제 당선 확정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거는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위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뭐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중소형주, 미국 내 중소형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뭐 여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반영되는 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결과적인 가장 큰 수혜는 비트코인이었다. 요거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스닥 지수의 10년간의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밌어 보여서 오늘 좀 깜짝 그냥 가지고 온 지표인데 무섭게 오릅니다. 이제 무섭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 여러분들 다들 뭘 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부터 그냥 지수에만 투자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되는 우상향 기조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지점들은 요때는 코로나 때였고요. 요때는 이제 연준의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금리 긴축, 양적 완화했다가 긴축 들어갔었을 때 했다가 근데 또 V자 반등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것도 이제 10년 주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딱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장기 투자가 좋으냐, 단기 투자가 좋으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이제 퍼플 색깔은 3년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요 이제 그 보시면은 검정색은 5년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 3년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5년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프를 딱 비교를 해놨을 때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좋진 않고 시장 대응을 좀 잘 해 나가는 것이 유연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반영을 하셔서 이 섹터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섹터에 관한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제 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니다. 시장을 잘 읽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럼 이제 월가에 있는 많은 분석가들이 내년도에 뉴욕 증시 전망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전망치가 나와 있거든요. S&P 500 지수의 2025년도의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5,9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대부분 제일 보수적으로 잡은 게 5,500포인트. 지금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곳이 있었고, 시티그룹은 6,500 정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6,000대를 많이 잡으셨고요. 7,000포인트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곳은 이제 웰스파고 같은 곳들, 대표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웰스파고도 그렇고 HSBC 같은 경우에는 6,700포인트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증권사들, 각각의 또 이제 분석하는 회사들마다 내년도에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볼 수가 있고,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 내년도에도 S&P 500 지수 강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수치, 전망하는 수치다라고 이제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고 내년도에 뉴욕 증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전망치를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이야기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ETF에 관한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보다 ETF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져 가고 있고, 이제 ETF가 2024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건 전체 ETF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ETF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도 ETF 많이들 투자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역대급의 자금이 몰렸는데,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랑 CNBC가 이제 같이 집계를 했는데 ETF에 1조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돼서 3년 전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별로 보면은 S&P 500에 이제 투자하는 뱅가드의 상품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S&P 500 ETF iShares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여러분 세 번째가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유입이 됐었던 ETF 흥행성으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인베스크의 QQQ 트러스트,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에 관한 ETF 유입이 전체 ETF 시장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인베스코의 QQQ 트러스트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고, 올해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가드 거 1위로 몰렸고, iShares 코어,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ETF의 순유입액의 97%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쏠렸고요. 아메리카스 연구 책임자 매튜 바르톨리는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열광과 흥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ETF에도 자금이 좀 몰렸던 그러한 성적이었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출시된 iShares 비트코인 ETF IBIT는 출시 11개월 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 ETF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IBIT의 총 자산 규모는 유럽 증시에 집중 투자하는 ETF 50개 이상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ETF 50개를 합친 것보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의 운용 자금이 더 커졌어요. 금의 운용 자금도 얼마 전에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ETF 분석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ETF 출시다라고 그런 코멘트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자사 주식 팔면서 또 주가가 급락을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보통 자사 주식 팔면은 이게 좀 안 좋게 반영이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자사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의 공식적인 자료들을 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사 주식 59만 2,987주를 판매해서 이 판매금 고스란히 비트코인을 또 샀다라고 합니다. 이번 조정 때. 우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이뤄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리서치가 하나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이제 운용사잖아요. 내년치 전망치를 좀 내놓았는데, 이제 이 리서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2021년 1분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코인이 뭐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코인들을 여기 게재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수이와 옵티미즘을 주요 플랫폼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들인지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외에 주목할 코인,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자료에서 내년에 주목할 20개의 코인 목록을 여기 또 게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있고, 솔라나, 체인링크, 스위코인, 유니스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호 코인도 있고 몇몇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큰화, 그리고 탈중앙화, 그리고 확장 솔루션 등 다양한 부분들이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쪽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목록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자료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